근데 여러분들이 이 수능 문제 해설 강의를 듣는 이유는 제가 늘상 이야기를 하지만 답의 근거가 뭐고 오답은 어떻게 설정이 됐느냐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제 해설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꼭 귀를 기울여서 들여다 봐야 될 것은요, 왜 이런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되느냐, 그리고 이런 문제의 답을 설정할 때는 문학을 전공한 선생님들이 왜 이런 것을 중요하게 출제를 했을까, 그게 앞으로도 수능 문제를 푸는데 여러분들에게 많은 유익함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해설지에도 여러분들이 다 나와 있어요. 막 그 오답의 근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쓴 해설지에는 이러한 그 출제의 배경이라든가 또 문학을 전공한 선생님들이 이런 것을 왜 내야 했으며 이런 걸 통해서 뭘 강조를 하려고 했을까, 이런 점들을 생생하게 이 해설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같이 느껴보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설하는 방식을 귀를 기울여서 듣다 보면은요, 선지를 읽어내는 방식이라든가 작품 자체를 이해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점점 더 명료하게 알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44번은 기억의 미음의 의미를 고려해서 나를 감상해라. 마음의 고향이잖아요. 전부 다 음성 상징어였습니다. 밑줄 친 부분은 꽝꽝에다가 밑줄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꽝꽝이 뭐냐를 묻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학교나 뭐 학원 강의에서 어떤 선생님이 자, 이시영의 마음의 고향이 나올 텐데 꽝꽝이 나올 거야, 이렇게 설명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실제 문학을 전공한 선생님은 이렇게 내요.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문학은요, 어떤 주제라든가 시대 배경을 가지고 내는 게 아니에요. 문학에서의 생명력은 표현력입니다. 형상력이에요. 그러니까 주제로 치자면은 그리움 딱 하나예요. 근데 그리움으로만 내지는 않는 거죠. 꽝꽝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출제의 비밀입니다. 그만큼 생동감, 그 문학 작품을 살려주는 그 표현의 묘미는 어디에 있는가. 일상하고 좀 다르잖아요. 수수알이 익어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지, 일상 언어에서 수수알이 꽝꽝 여무는 가을이었을까,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문학의 언어는 일상의 언어면서 일상의 언어를 뛰어넘는 그 무엇이다. 언어를 새롭게 쓰는 바로 그 무엇. 그게 바로 출제의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꽝꽝, 의성어죠. 음성상징어죠. 이것의 역할이 뭐냐, 이걸 항상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에 니은을 활용해서,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이 니은이 뭐냐면 싸르르인데 이것은 냇가에서 들었던 소리예요. 근데 그 소리가 확실치가 않았었잖아요. 나를 부르는 소리 같기도 하고 무엇이 물살을 해짓는 소리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냇가에서 들었던 어떤 물살의 소리입니다. 나를 부르는 소리 같기도 한데 실제로는 나를 부르는 소리는 아니죠. 나를 부르는 소리 같기도 했어. 근데 이러한 정보를 왜곡시켜 가지고 여기 뭐라고 했냐면은, 냇가에서 놀던 윤현의 화자가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이 소리인데, 이 실제 소리인데 물소리로 느꼈다, 이건 착각을 했다는 거. 이건 아니죠. 이거는 냇가에서 들렸던 그 물소리를 나를 부르는 소리 같기도 했다, 나를 부르는 소리로 착각을 한 것이지, 나를 부르는 소리를 물소리로 착각을 했다, 이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 경험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소리를 듣는 경험은 맞는데 그 물소리의 실체가 뭐냐, 그것을 왜곡을 시켜서 답을 틀리게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에 디귿을 활용해서, 디귿이 뭐냐면은 이 청청이거든요. 청청이는 고개를 들면 그때 봤던 윤영기의 푸르던 하늘, 푸르렀다. 근데 어떻게 푸르렀냐, 청청이, 그러니까 푸르다를 더 구체적으로 부사어를 통해서 묘사를 한 거죠. 청청이 푸르렀다. 그래서 이 청청이를 활용해서 윤현의 화자에게 그 하늘을 봤던 순간적인 감동, 그 경험이죠. 느끼게 한 맑고 푸른 하늘에 색채를 부각했다. 이거 뭐 무조건 맞는 거죠. 그러니까 문장 전체를 얼른 보면은 청청이 그때 봤던 하늘이다, 색채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맞다, 이렇게 얼른 넘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을을 활용해서, 니을이 뭐냐, 니을이 까르르잖아요. 웃음소리잖아요. 근데 이 웃음소리가 누구 것이냐면은 두런두런 논실댁의 목소리고요. 또 밭 가장자리에서 울려 퍼지던 영자 영숙이 순임이의 청량한 웃음소리니까 굉장히 밝고 명랑했던 고향 사람들의 웃음소리를 음성 상징어로서 묘사를 한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섬중에 언덕을 달려서 올랐던 윤현의 화자에게 또렷하게 인식된 이웃들의 밝은 웃음을 부각하고 있군. 이건 맞다 이 말이에요.
왜냐면 여기에 보면 갑자기 무섬증이 들어서 언덕 위로 달려오르면, 그래서 언덕 위에 달려 올라가지고 들렸던 고향 사람들의 목소리가 바로 까르르 까르르였거든요. 무서운 소리가 아니고 무섬증에 올라서 듣게 된 이웃들의 밝은 웃음소리니까 무서운 소리는 아니다. 그래서 맞다 이거죠. 그 다음에 5번에 미음을 활용해서, 미음이 뭐냐면은 여기 아까 제가 설명했던 또랑또랑이죠. 또랑또랑이 뭐냐, 들판이 익어가는 모습이에요. 아주 밝고 똑똑하게 익어가는. 그리고 그 들판에서 냄새가 나. 그러니까 시각에 크게 보면은 후각하고 또 또랑또랑하게 익어가는 냄새다. 그러면 후각의 시각화다. 모양이니까. 어쨌든 들판이 익어가는 그 밝고 똑똑한 모습이다. 그것은 화자가 곡식이 익어가는 들녘의 인상을 선명하게 지각한 경험. 이게 지각했다. 누가? 화자가. 이게 문장의 뼈대를 잘 봐야 됩니다. 선지에 화자가 지각한 경험. 이게 목적어죠. 지각한 경험을 부각했다. 근데 지각이라는 것은 감각적으로 경험했다. 근데 뭘 경험했냐? 곡식이 익어가는 들녘의 모습을 선명하게 지각했다. 들판이 또랑또랑하게 익어가는 모습을 봤대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굉장히 출제를 잘한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좀 까다로울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학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난감할 수도 있는데, 그 난감의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님의 침묵이다, 한영운에 그럼 님이 뭐냐, 주제 외우고 상징 외우고 밤은 어둠이고 억압이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할 하찮은 것에다가 밑줄을 긋고, 그 밑줄 그은 부분이 화자가 어떤 것을 경험한 그 감각적인 경험을 생생하게 표현한 것인가, 그때 정서는 뭐냐, 그리고 그 감각적 경험의 실체는 뭐냐, 그러니까 싸르르 싸르르 그 소리의 실체가 뭐냐, 그것은 화자도 잘 몰라. 막 시냇물 흘러가는 소리 같기도 하고 나를 부르는 소리 같기도 하고, 근데 그것은 잘 몰라요. 그냥 냇가에서 들렸던 소리거든요. 근데 손지 2번에서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물소리로 착각했다. 이건 정보가 틀려서 답이다 이거죠. 나머지는 음성 상징어에다가 쫙 밑줄을 그어놓고 곡식 익어가는 모습을 생명력 있게, 또 뭐 그때 본 하늘을 굉장히 생동감 있게, 그때 뭐 까르르까르 이웃들의 웃는 소리를 굉장히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는 그 경험을 부각하고 있다. 이렇게 해설을 굉장히 잘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문학적인 형상화를 물으면서도 정보의 왜곡을 통해서 답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통해서 밖에는 연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이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